Win 18! Win 18! 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픽다운입니다. 이글스가 자신들의 강함을 선보이면서 디비전 라이벌인 커맨더스 상대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공수양면에서 자신의 팀 컬러 그리고 그 팀 컬러의 강력함을 유감없이 보여줬던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 시즌 경기 중에 가장 이글스스러웠던 동시에 어쩌면 가장 강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는데요. 자, 그럼 인상적인 것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글스에서 세이컨 버클리는 NFL 역사에 손꼽힐 만한 시즌을 보내고 있어요. 정규 시즌에도 2000야드를 기록하는 역사적 시즌이었는데 플레이오프에서도 그 강력함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놀라운 점은 그의 빅플레이 능력인데 이번 게임에서 또 보여줬습니다. 경기 시작하자마자 첫 플레이에서 60야드를 내달리면서 다소 좀 준비 동작에 있었을 커맨더스의 심장에 정말 칼을 냅다 꽂아버렸습니다. 왼쪽에 무기를 3명 배치한 간단한 핀앤풀 전술인데 플레이가 시작하기 전에 리시버 한 명을 왼쪽에서 우측으로 모션시키면서 수비 한 명을 치우고 AJ 브라운이 공쪽으로 블로킹을 하면서 상대 수비를 고정, 즉 핀 시켜놓고 그 뒤로 타이트엔드와 레프트 태클인 조르단 말라타가 돌아나가는 풀링하는 그런 전진 블로킹을 하는 전술입니다. 핀앤풀 전술이 좋은 이유 중 하나는 쇄도에 들어가는 라인맨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구가 작은 리시버와 우월한 블로킹 각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인데 AJ 브라운이 자신에게 공을 달라고 했던 몇 번의 인터뷰 때문에 좀 이기적인 디바 성향의 리시버로 비춰지는 경향이 있지만 이 팀이 폭발적인 러닝을 하는데 그의 강력한 피지컬에서 나오는 이타적인 블로킹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는 플레이입니다. 이 플레이에서도 정말 프랭키 루브를 바닥에 내꽂아 버리면서 수비들이 나아가는데 참 큰 진로 방해를 일으켰고 풀링으로 돌아나간 블로커들은 자연스럽게 미스매치가 이루어집니다. 오라인 대 코너백이고 타이트엔드 대 세이프티 구조가 생기니까요. 이 플레이의 마무리로 조단 말라타가 코너백인 노아 선수를 밀어 제끼면서 한 번 더 넘어뜨렸고 그로 인해서 큰 교통치증이 생기면서 엄청 큰 공간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고 15야드 가까이 지나서야 세이컨 버클리와 수비의 첫 조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부터 말했지만 태클에 특화된 라인베커가 아닌 이상 이선 수비들 중에서 열린 공간에서 자신있게 세이컨을 잡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선수는 없어요. 세이컨은 자신의 우월한 운동 능력을 보여주면서 이 15야드짜리 플레이를 60야드 터치다운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플레이 이후로 커맨더스는 세이컨 바클리를 시도당 3.85야드로 묶어두긴 했어요. 어떻게 보면 참 나쁘지 않은 성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세이컨 바클리의 총 경기 성적을 보면 15캐리 118야드, 시도당 7.9야드의 터치다운을 3개나 기록했을 정도로 엄청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즉, 이 폭발적인 플레이 하나가 거의 게임에 대한 모든 스탯을 다 어지럽혔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건데 경기 내내 정말 커맨더스의 수비진이 줄기차게 세이컨 바클리를 막으면 뭐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이컨 바클리의 한 방은 정말 이런 NFL 역사에서 듣도 보도 못한 폭발적인 러닝, 이게 바로 이글스의 공격 정체성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외에 러싱 게임에서 굉장히 눈에 띄었던 것은 바로 제일런 허츠의 사령관으로서의 역량인데요. 지난 게임에서도 정렬을 하고는 수비 위치를 보고 플레이를 바꾸는 참 굉장히 좋은 판단력을 보이기도 했고 세이컨이 허츠에게 나 여기 맞아 하니까 아니야 이쪽 하고 전술을 팀원들에게까지 수정해주는 모습도 보였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그러한 점이 좀 자주 드러났어요. 터치다운이 났던 첫 플레이에서도 수비의 위치를 보고 전술을 수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특히나 오라인의 사령탑이자 블로킹을 지정해주는 센터가 상당수의 플레이의 부상으로 결장을 했어서 가지고 그 책임이 더 컸을 건데 이걸 굉장히 훌륭하게 잘 해냈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간만에 패서로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글스 공격의 저점이 앞서 말한 러닝으로 이게 계속 하다가 한두 방 큰 거 해서 터치다운을 만드는 게 저점이라고 하면은 고점은 상대가 이 러싱을 막기 위해 수비를 과감하게 투자하면 얇아진 이선 수비를 공략하는 패스 게임이 나오면서 공중으로도 지상으로도 양쪽으로도 상대를 압도하는 게임이 나오는 건데요.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거의 처음으로 이런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커맨더스는 지속적으로 러닝 수비의 선수들을 투입했고 그 결과 이글스의 리시버진은 많은 경우에 1대1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패스 게임에서 허츠의 장점이라고 하면 외곽 깊은 지역에 대한 패스 정확도가 굉장히 좋다는 건데 2년 전 슈퍼볼에 나갈 때도 이러한 퍼포먼스들이 정말 많이 나왔었고 세이컨 바클리의 등장으로 상대가 러닝을 막기 위해 더 투자하게 됨으로써 다시 한번 허츠의 장점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AJ 브라운, 드본타 스미스라는 리그의 누구와도 비교해도 꿀릴 것이 없는 리시버 듀오는
어떤 코너백이 와도 높게 뜬 5대5볼을 잡아줄 수 있는 선수들이고, 달라스 고더트라는 준수한 타이트엔드 무기는 안전망 패스 옵션으로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해줬어요. 허츠는 종합해서 28번의 패스 시도 중에 20개를 성공시켰고, 28번의 패스 중에 15야드 이상을 노린 빅패스가 5번이나 있었고, 그 중에서 4번이나 성공했을 정도로 중요한 순간에 빅패스를 잘 해줬습니다. 특히나 이 쿼터 게임이 14대12로 간신히 앞서가는 중에 4앤5의 고포이 상황에서 커맨더스의 수비진이 커버 원 블리치로 임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뒤로 머물다가 팀의 에이스 중 하나인 AJ 브라운에게 빅패스를 연결하는 것은 허츠가 MVP 투표에서 2위를 했던 22시즌이 생각나게 하는 정말 굉장한 패스였습니다. 다음은 이글스 하면은 수비도 빼놓을 수 없죠. 수비 쪽에서도 이글스의 수비 코치 빅펜지오가 뭘 하고 싶은지 정확히 보여주는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빅펜지오 수비의 초점은 뒤에서부터 시작해요. 즉 앞에를 얇게 가져가고 이선 수비들을 두툼하게 가져가면서 빅플레이를 앗아가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인데, 최후방에서 2명에서 4명을 두고 이선 수비들이 모두 다 리시버의 뒤에서 쿼터백과 리시버를 보면서 수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수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빅펜지오 수비의 문제는 뒤를 두툼하게 걸어 잠그기 때문에 앞선에서 짧은 패스들을 계속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지만 빅펜지오는 이를 굉장히 다르게 접근합니다. 첫 번째로 상대의 공격에 인내심을 시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빅펜지오가 깊은 수비로 인해 공격은 한 번에 4, 5야드밖에 전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이 짧은 전진마저 굉장히 신중하고 아주 훌륭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건데, 한 번만 실패하면 바로 다음 다운에 좀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에요. 즉 리턴 값이 굉장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대부 수비를 읽고 그에 맞는 좋은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공격을 어느 정도 강제를 시키는 겁니다. 둘째로는 이 레드존 수비 능력인데요. 미식축구 특성상 공격이 필드를 전진할수록 수비 범위는 좀 짧아져요. 이로 인해 자연히 상대가 필드를 차근차근 전진할수록 수비가 수비해야 될 범위는 줄어들어요. 고로 상대가 필드를 차근차근 전진할수록 빅펜지오 수비가 뒤를 걸어 잠그는 게 특징이 있다고 했는데, 걸어 잠글 뒤가 계속 줄어들면서 상대에 대한 수비력이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실제로 이글스는 이번 시즌에 레드존 방어율이 탑5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준수하죠. 셋째로 수비의 빅플레이 능력이에요. 이게 좀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 상대의 공격이 차근차근 필드를 전진한다는 것은 같은 거리를 가는데 그만큼 많은 플레이를 소화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많은 플레이를 한다는 것은 수비가 인터셉션이나 턴오버 같은 빅플레이를 낼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진다라는 뜻이기도 한데, 이번 경기에서 이러한 빅펜지오 수비 철학이 정말 완벽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수비가 뒤를 두툼하게 잠근 덕분에 제이던 데니얼스는 경기 내내 15야드 이상의 패스를 단 2번밖에 성공하지 못할 정도로 빅패스가 커맨더스의 공격에서 아예 실종이 됐었고, 결국 단거리로 일관할 수밖에 없던 커맨더스는 첫 번째 공격권에서 18번의 플레이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터치다운이 아닌 필드골로 만족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 다다음 공격권에서도 10개의 플레이를 펼쳤지만 역시나 필드골로 만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참 공격 입장에서 기가 확 빠지게 되는 거고, 뿐만 아니라 수비 측에서 턴오버를 3개나 만들면서 왜 자신들이 리그 정상급 수비인지 보여줬습니다. 라인베커 듀오는 각각 펌블을 하나씩 만들어냈는데, 올해 프로볼에 선정된 제코는 최근에 칭찬에 맞게 필드의 반대편에서부터 공을 쫓아가서 땅콩 퍼치를 먹이면서 공을 빼내서 공격권을 뒤집었고요. 후보로 들어온 오렌버럭스 역시나 후보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인상적인 태클로 펌블을 만들어냈었는데, 팀의 구멍이라고 불릴 만한 후보 선수가 아주 좋은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허나 이 팀에서 역시나 딱 한 명 가장 중요한 선수, 그리고 인상적인 선수를 뽑으라면 바로 태클인 제일런 카터인데요. 빅펜저의 수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뒤를 좀 두툼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1선에 4명의 라인맨과 2명의 라인베커로 구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만으로 러닝을 막아내고 쿼터백 압박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2년 차인 제일런 카터가 일당백 수준으로 이 역할을 해냅니다. 러닝에서는 상대의 2대1을 맡아내면서 밀리지 않아서 러닝 경로를 차단한다든가, 우월한 퍼스트 스텝과 함께 거기서 나오는 순간적인 파워로 라인을 뒤로 밀어붙이면서 러닝백의 진로를 막는 등 제일런 카터의 존재감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러닝게임에서. 뿐만 아니라 패스 상황에서도 이 선수의 존재감이 대단한데, 이번 게임 41번의 순수 패스 상황에서 참가를 했는데 더블팀을 70% 가까운 28번을 당했어요. 덕분에 같이 내각에서 뛰는 모로 선수나 밀턴 선수가 1대1을 받으면서 두 선수가 합산해서 8개의 압박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였습니다.
허나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선수가 1대1에 상하였던 13번 중에 압박을 7개나 만들어냈다는 점인데요. 정말이지 패스와 러닝 양쪽에서 그 팀의 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와중에도 일당백의 활약을 하는 빅펜저 수비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피스가 바로 제일런 카터임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이글스가 강력한 러닝과 그에 못지않는 강력한 수비로 2년 만에 또 한 번 왕자에 도전하기 위해 올라섰습니다. 상대는 2년 전에 자신들을 좌절시켰던 캔자시티 칩스인데요. 지난번에 맞붙을 때에 비해 새로이 합류한 여러 스타들, 특히나 세이컨 바클리와 제일런 카터, 그리고 여러 코너백 제일런 카터가 칩스의 3핏을 저지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